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간만에 주말 잘 쉬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 얘기하는데, 올해부터 이제 남녀 통합 채용을 해가지고 경찰이 이제 개편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론 공무원 원래 공직 쪽은 당연히 그렇게 했었고, 뭡니까? 경찰은 남경 여경이는 나눠가 했는데, 이제는 뭐 남자 여자 이제 공통적으로 하고 체력도 뭐 똑같이 기준을 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하는데 이게 그리고 지금 이제 남녀 통합 이제 채용 남녀 통합 경찰 채용 목표는 뭡니까? 여경의 비율 늘리자 이런 거잖아 말이야. 근데 우리가 저도 같은 건 이제 군대 전투 경찰로 제대했습니다. 경찰 생활 직접 해봤고, 경찰을 물론 경찰이 보면 교통근무 나와가지고 경찰 일선에서 경찰 해생활도 했고, 또 동시에 이제 경찰 직원들 많이 상대해보고, 동시에 경찰 직원들 하는 거 공항 경찰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아무튼 판교근무 나와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그 경찰들의 고충을 누구도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알고 있고, 그때 그 당시 여경도 봤거든요. 여경도 몇 명 봤거든요. 여경도 봤고. 근데 분명한 건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경을 많이 뽑는 것 자체가 진짜 그게 현실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정부가 너무 지금 좌파 정부 이렇게 지금 이재명 때나 문재인 때나 이재명 정부 때도 마찬가지. 좌파 정부가 너무 이게 표를 시간 포퓰리즘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로 표뻑이 그냥 포퓰리즘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뭡니까 지금 여경을 많이 뽑는 현실적으로 여경 많아지는 건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건 좋지 않아요. 그건 좋지 않아요. 저도 이제 경찰 생활을 했고 실제 그 경찰 교통 경찰을 하면서 사람들 싸우고 주먹 치고받고 하는 그런 일부 상황 그런 전까지 상황도 있었고, 내 후임과도 두드려 맞는 것도 있었고, 아무튼 또 내가 제대하고 나오니까 내 후임의 얘기 들어보니까 카지노 기사하고 치고받고 싸웠다 이런 것도 들었거든. 들었단 말이야. 그 얘기도 들었거든. 그 경찰이 쉽지 않단 말이야. 경찰이 일어나는 게. 저도 다른 동사 말했지만 소대에서 파견근무 나갔었는데 그 소대 사람들이 교통근무에서 편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저고 나 열받아가지고 새끼 그때도 아유 진짜 아까 나 다른 동사 말했지만 우리나라 사람 원래 그러거단 말이야. 눈에 보이는 이런 것만 생각하는 그거 진짜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경 지금 남녀 통합 채용해가지고 결국 체력 조건이나 이런 거 자체도 남자 여자 똑같이 한다는데, 분명한 건 결국 이건 여자를 여경을 많이 뽑는다는데, 분명히 말하겠어요. 여경 이게 많이 뽑으면 안 돼. 적절하게 뽑아야 돼. 여경을 적당하게 뽑아놔야지. 절대 여자를 많이 뽑으면 안 된다. 그 경찰은 어쩔 수 없어. 왜냐면 군대야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한 번씩 이렇게 실제적으로 군대 같은 거 이렇게 일반 전시 때야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범죄자들이나 일반 현장에 실제 나갈 일은 좀 드물거든요. 근데 이제 난 전투 경찰 해봐서 하는데, 이 경찰이라는 조직 자체는 1차적으로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바로 현장에 직접 투입돼야 돼요. 바로 투입돼야 돼.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데, 진짜 여자 같은 건 뭡니까? 일반 엘리트 운동하는 이런 사람 빼고 진짜 여자가 남자들이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명이 제압 못 하거든. 얼마 전에도 그렇지. 40대 여경이 20대 남자인데 손가락 물려가지고 손가락이 절단됐다.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아다시피 현실적으로 여경을 많이 뽑으면 이제 분명히 기존의 경찰 체질도 약해지고, 그리고 기존의 남경들이 힘들어져요. 남자 경찰들 그 얘기 하더라고. 여경하고 이렇게 같이 나가면 이게 좀 불안하단 말이야. 왜? 민원 무슨 현장 대응할 때 문제가 생기면 이게 지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들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싸움할 때도 마찬가지야. 다구리로 달라드는 이 자체가 무시 못 하거든요. 사실 그 경찰들도 보통 보면 이제 다구리로 이렇게 보통 1대1로 잡는 건데 다구리로 잡는 안 알아. 많단 말이야. 솔직히 모다발이다. 솔직히 말해. 요새 부산에서 말하는 모다발이 이런 걸 잡는 게 많은데, 사실 그것도 심리전이란 말이야. 우리가 알 겁니다. 실미도에서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그 실미도 영화 그걸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둘러싸잖아. 둘러싸고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 명이 둘러싸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 포기를 하죠. 이제 범죄자. 그것도 체포도 너무나 심리전입니다. 체포나 심리전. 보통 경찰도 보통 2인 1조, 3인 1조 이거만 놔둬다니는데 맞잖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2인 1조, 3인 1조 놔둬다니면서 여러 명이 둘러싸면 뭡니까? 당연히 이게 범죄자가 당연히 이제 뭡니까? 범죄자나 그 현장에 이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당연히 이제
당연히 물리적으로 당연히 지금 위축이 되면서 뭡니까 포기를 하죠 자기가 그런 심리가 있단 말이야. 근데 한 명이 싸우면 1대1로 싸우는 거 자체는 좀 힘든 그 상대를 완전 제압한다는 게 아마 유단자라도 좀 힘이 들어요. 쉽지 않단 말이야. 쉽지 않단 말이야 현장에서는. 근데 이제 2명 나왔는데 이게 한 명 여경이다. 여경이 별 쓸모가 없다. 이것도 문제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사진 나온 거 보세요. 이게 여경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래 있으면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뭐고 이게. 그 사실 여경이 저도 분명히 99년에 군대 갔을 때 여경이 뭘 했냐면 보통 그때 뭐 교통 쪽에 뭐 민원 이런 거 했었고 안내석 근무해서 손님들 안내라든지 뭐 이런 걸 했었지. 뭐 굳이 현장 일에 나가고 이런 건 안 했습니다. 실제 안 나가 현장에 나가더라도 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 있잖아. 다른 거 이런 걸 하는 거지. 실제로 이게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이런 그 여정들이 잘 안 했어요. 그때 여정도 기억이 납니다. 여정도. 근데 분명한 건 그 현실을 무시하면 안 돼.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현실을. 그게 기존에 자꾸 뭡니까 경찰이 물론 범인 잡으러 다니고 이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근데 그게 한 70% 되지. 경찰이 거의 뭐 치안 유지하고 경비 서고 범인 체포와 이런 게 사실 70% 되는데 경찰이 문제는 뭡니까 그 경찰들이 거의 보면 이게 사실 경찰들도 보면 몸으로 때우는 이런 직종이 많아요. 거의 많아요. 사실 나도 뭐 경찰 해봐서 안데 물론 전투경찰 생활을 했었는데 뭐 24시간 로테이션 근무를 하는데 이런 것 자체도 과연 여정들이 그런 것 자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4시간 근무도 여기 그 경찰들 고충이 그런 거잖아. 사실 뭐 스트레스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맞잖아.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도 이제 또라이나 범죄자만 자꾸 상대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대인기피증이 생깁니다. 저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군대 갔을 때 그런 게 생기더란 말이야.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서 한동안 좀 있었는데 그게 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찰들이 그런 거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다 가지고 있었고 또 동시에 뭔가 주간 야간 이게 왔다 갔다 교대 근무 쓰니까 몸이 안 좋아지지. 몸이 안 좋아지지. 어째 보면 야간만 써버리는 게 더 나아요. 야간만 그냥 풀로 써버리면 그냥 몸이 맞춰지니까 그거 나은데 물론 당연히 아침에 일 나가지고 뭐 주간 근무하는 게 제일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게 제일 낫고 건강상으로는. 근데 이제 뭡니까 밤에 근무와 일하는 거 안 좋아. 사실 안 좋아요. 해봐 저도 많이 하고 지금 야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근데 최악은 그거단 말이야. 뭡니까 주간 야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 이게 정말 안 좋고 진짜 안 좋거든요. 그 몸 더 망가진다. 그 몸이 더 망가져. 몸이 더 망가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야? 젊은 때 이제 버티잖아. 근데 나이 먹을수록 뭡니까? 그리고 경찰들이 몸이 이게 뭡니까? 그 내성이 약해지면서 그 야간 근무 휴유증이 나온단 말이야. 보통 뭐. 근데 이제 남자보다 여자들이 몸이 더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자체 외근 근무나 이런 거 하겠어요. 현장 근무 여자들이 계속 나이 들어서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못하고 동시에 뭡니까? 저도 해봐서 하는데 경찰들 보면 얼굴이 많이 사갔잖아요. 보면 경찰들이 보면 그 왜 그러냐면 야간 근무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단 말이야. 야간 근무 많이 해서 저도 알거든. 그리고 야간 근무 쓰는데 주간 야간 자꾸 교대로 쓰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게 문제 생기는 겁니다. 엄연하게. 그러니까 경찰들이 좀 건강상으로 사실 안 좋은 것도 사실 그런 거야. 경찰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경찰들 저도 체육관 해봐서 하는데 경찰들을 많이 상대해 보거든요. 경찰들 평균 수명이 한 60대 초반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찰들 오래 못 살아. 경찰들 오래 못 산다고. 몸이 약하고 주간 야간 왔다 갔다 하면 아주 안 좋단 말이야. 그래 경찰이고 소방관이고 보통 뭐 사교대 주야 비휴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주야 비휴 이렇게 돌아가는데 나이 든 분들 그게 확실히 좀 문제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런 24시간 로테이션 근무를 군대에서 해봤는데 그때 워낙 젊었으니까 뭐 21살, 22살, 23살, 뭐 24살 이때쯤에 했으니까 뭐 별 그다지 뭐 그렇게 뭐 큰 타격 없었는데 나이 든 분들수록 그러니 뭔가 로테이션 근무에 대한 그런 뭡니까 이런 압박감 어제 몸이 오고 내가 안 쓰신 분들도 경찰들도 막 현장에서 뇌졸사람 뭐 뇌졸증이나 뭐 이런 과로사로 죽는 경우도 얼마나 있습니다. 저도 아시는 분도 경찰생 한 30년 한 20년 넘게 하니까 뭐 뇌졸증이 와가지고 오른쪽 마비 와가지고 지금 뇌근직이 계신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자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문제가 생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이 먹을수록 경찰들 여경들이 뭡니까 자꾸 이제 내근직으로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야. 내근직으로 들어가고 남경들이 자꾸 현장직으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자꾸 이래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엄연히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 인정 안 할 수 없어. 뭐 우리가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게 많은 게 우리가 실효성이라는 말이 있다. 현실성, 실효성. 그러니까 뭐 규정과 현실의 괴리, 이상과 현실의 괴리, 뭐 법과 현실의 괴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현실을 이제 현실성, 실효성이 얼마나 되냐, 현실적으로 어찌 되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문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뭐 저 마찬가지야. 남자 여자 보면 그 솔직히 뭐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능력 없으면 차이가 나는 게고 뭐 솔직히 말 지금 뭐 여경 같은 여자 같은 뭐 완전 진짜 뭐 유단자 엘리트 유단자 이런 거 뭐 우리가 봤습니다.
아시죠? 올림픽 메달 특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그런 사람은 경찰 된 사람인데 여자들이 그거 봤거든요. 그런 사람 뭡니까? 뭐랄까요? 유도 국가대표 해가지고 돼가지고 그런 사람 보면 그런 여자들 보고 그래야 그 특채로 된 사람 보는데 그런 여자를 보고 일반적인 여자들 저도 운동이나 스파링 잡아보면 되는데 그 여자들이 남자도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압 못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우리 현실도 인정해야 돼. 우리 현실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투기종부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헤비급 우리가 백인들 서양 우리가 많이 이제 인마가 파이터로 키우잖아요. 키우면 이제 헤비급인데 파이터로 키우면 인마 감량이란다. 아니 감량이 경량급으로 가라. 왜 헤비급은 안 된다. 왜 헤비급은 세계적으로 뜨면 세계적으로 밖으로 나오면 분명히 백인이나 흑인들 이런 사람 만나야 되는데 헤비급은 우리가 동양인들이 힘이 안 돼. 신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힘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경량급으로 내려와야 한다. 이게 맞단 말이야. 우리 현실이 인정한 거잖아. 흑인하고 백인에 비해서 당연히 동양인들이 힘이 걸려있는 이게 신체 능력이 확실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니까 이제 뭡니까? 세계적으로 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량급으로 낮춰라 합니다. 그러니까 주짓수도 경량급에서는 이제 한국, 일본이 이제 세계적으로 입상한 사람이 있는데 헤비급은 사실 없단 말이에요. 없거든요. 그리고 김동윤도 웰터급인데 웰터급 거의 솔직히 경량급이거든요. 경량급이란 말이야. 중량급은 헤비급은 서양 나라마다 안 되는 거야. 우리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자가 남자를 제압한다는 것 자체는 그게 사실상 좀 1대로 싸워가지고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많아질수록 이게 좀 여기 많아진다. 갑자기 이런 식으로 늘려버리면 안 돼.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늘려버리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안 돼요. 안 돼. 사실 이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저는 얘기해요. 지금 좌파 정부 특히 문재인이나 이재명 정부 오고 나서 이제 좌파 정부가 자꾸 이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해서 이제 자꾸 이제 여자들한테 표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정책을 하면서 이렇게 현실을 무시하는 이런 정책을 하면서 좀 한시성 이런 정책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분명히 저는 우려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자꾸 흘러가면 결국 남경이나 여기나 분명히 사고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사고가 터지게 돼 있어요. 한 번씩 사고 터지. 옛날에도 20년 전에 한번 내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경기도 저쪽에서 경찰이 남자 경찰이 범인한 총빼기가 총 맞아가 죽은 이런 사건도 나는데 그런 사건 다시 안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요새 물론 요새는 경찰들이 총을 잘 안 들고 다니나 이런 말도 있었는데 테이저건이나 레이저빔 이런 걸 해가지고 요새 범인 제압하는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요새 많아졌는데 분명한 건 사고 아까 지금 이 사진 또 다시 뜨지만 이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사고가 터질 우려가 있단 말이야. 사고가 터지고 있어. 우려가 있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사람이란 그런 거야. 우리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지금 또 다른 약간 얘기 돌리자면 솔직히 말해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경찰 이런 걸 하려도 또 못 참는다. 지금 병역 문제가 많잖아요. 병역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이제 병역이 50만의 군대 옛날 제 때만 60만 70만 됐는데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해서 병역 자원이 없어가지고 이제 50만 군대 됐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이제 자꾸 이 군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 한국군은 한 최소 45만 정도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착각 사람들이 군대 갔다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나라는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느끼지만 고지대가 많고 이래가 지금 결국 아무리 기계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은 총싸움 육군이 나아가 땅개들이 땅을 점령하고 총싸움해가 땅을 점령해야지 전쟁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병이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산이 많아 병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한 최소 한 45만 정도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태 흘러가면 지금 인구수를 보더라도 밑에 인구수를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45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근데 답은 딱 정확하게 하나 나와 있거든요. 해답은 나와 있단 말이야. 왜? 여자들이 징병하면 된단 말이에요. 징병하면 되거든요. 여자들 징병하면 근데 지금 뭡니까? 지금 징병 이런 말이 여성 징병제 말이 안 나오니 그 이유가 뭔지 표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표 때문에 지금 다 알고 있고 이제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사람들은 이제 요새 사람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자도 징병해 보면 그냥 병역 문제 잘 다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징병제 지원제 가자 이러냐 하는데 징병제를 지원제로서 우리나라가 한 40만 50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제 시셔야 되면 그 예비군 문제도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병역 자원의 해결은 답은 보죠 나와 있어요. 여성 징병제 하면 그냥 바로 해결됩니다. 그냥. 근데 이제 이마들이 포퓰리즘 때문에 당연히 이제 표 얻는다고 여사 눈치 보려가지고 그냥 아직 얘기를 안 나오는데 근데 분명한 건 이것도 한 5년 10년 안에 분명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그래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그래 거의 한 90% 그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돼요. 왜 사람이 없는데 뭐 어쩔 거냐 말이야.
사람이 없고 외국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한다. 그것도 말도 되도 안 소리야. 그것도 외인 부대를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지. 그 외인 부대가 주주가 될 수 없어요. 절대 주주가 될 수 없어요. 분명히 다른 내 아는 외인 부대 모집하는 사람 아는 사람 있었거든. 외인 부대 모집을 그러니까 외국에 지금 전쟁하는데 우리나라 특전사나 아니면 해병대 출신들을 이렇게 브로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축전사나 해병대 출신들을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그 이제 그 미군이나 아니면 지금 전쟁하고 있는 미군이 있는데 이제 브로커를 이제 소개해 주는 사람, 그 아는 사람 있는데 그 외인 부대라는 게 일본인데도 그 외인 부대가 그 주주는 될 수 없단 말이야. 그 국가의 주주 부대는 될 수 없어요. 외인 부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여군을 이제 뭐 여성을 징병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사람이나 다 그런 거야. 이제 뭐냐면 이제 사람이 이제 뭐 남자 여자 남자 이게 아니고 뭐 사람이 다 그래. 여자뿐만 뭐 여자만 이렇게 욕하는 거 아니지. 남자도 마찬가지고 남자 이제 똑같이 사람 뭡니까?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고 자기 유리한 것만 취하려고 샀고 귀찮고 힘들고 이런 걸 안 하려는 건단 말이야. 그리고 어디 들어가면 뭐 지가 쏙쏙 빼물고만 빼물라는데 그게 사람 본능이거든. 그 본능이단 말이야. 그 어머니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게 뭐 장인이 뭐 말은 뭐 어떻게 이렇게 해도 사실 뭐 힘들고 후정을 안 하려는 그건 뭐 별 도움도 안 된다 이런 것 자체 안 하려는 건 당연한 거단 말이야. 사람이 여기서 전략적이다 계산적이단 말이야. 사람이라는 게 그것도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도 말이 뭐 평등했었지 뭐 여경이라든지 뭐 군대도 뭐 사병 절대 안 할래. 사병을 안 하려고 뭐 오로지 뭐 장교나 하상한 이런 것만 하려한다.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걸 하려는 거다. 맞단 말이야. 그 이런 것도 어쩌면 사람의 그 뭐 물론 남자 여자 그 떠나서 사람이가 다 사람이 그런 거단 말이야. 사람이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경도 이제 우리가 표를 얻으려고 막 이렇게 지금 정부가 막 이렇게 특히 좌파 정부가 지금 문재인 때나 지금 이제 문재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뭡니까 지금 이게 표 들어가면 여경 늘리다 이런데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사고 터진다. 사고 터져.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이나 다 이중적인 게 맞는 게 문재인 저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이중적 여경을 늘리려 했잖아.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 경호부대는 뭡니까? 여경을 안 뽑았습니다. 여자를 안 뽑았어. 그거 알죠? 청와대 내부는 뭡니까? 경호원이 이게 경비를 맡고 그 청와대 외부는 100일 경비단이라고 그 외곽 그 경찰 부대가 맞거든요. 근데 경찰 부대 모집할 때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은 여자를 뽑지 않았다. 100일 경비단에 여자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좀 웃기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어머니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많아지. 물론 우리 여자의 사회 진출도 어느 정도 좀 많이 확대시켜주고 그건 많은데 우리가 현실을 좀 생각해야 돼. 현실을 어머니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경찰도 저도 생활해봤었는데 여경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좀 사고가 터질 수 있고 기존의 남경들이 위험이나 더 힘들어집니다. 어머니 힘들어져요. 어머니 힘들어지고 동시에 뭡니까? 그 여경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뭡니까? 뭐 진급할 때나 나중에 뭐 결국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뭡니까? 현장직에 못 들어가. 결국 내근직으로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근직. 그럼 이제 자꾸 뭡니까? 이 남자 경찰들이 자꾸 외근직으로 자꾸 현장직을 자꾸 쓰게 되면서 뭡니까? 기존의 남경들이 이제 힘들어진단 말이야. 이것도 어머니 현실이거든요. 이상입니다.